폭로 영상이 퍼진 직후 YL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제인 포럼 오찬에서 복면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고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오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거래처는 계약을 끊었고 해외 투자자들은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청원엔 YL 불매운동 동참자가 줄을 이었고 기자들은 본사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죠. YL그룹의 황기찬 회장과 강세리 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기자들은 앞다투어 보도했고 그 여파는 거셌어요. 그의 폭로로 기찬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불륜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저지른 온갖 비리와 위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문서 조작과 공금 유용, 그리고 제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순식간에 들끓었고 YL은 회복 불능의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강미란 상무는 제인의 고모이기 전에 승우의 엄마였어요. 그녀는 오로지 승우를 YL의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제인을 배신하고 대립구도를 세우며 기찬의 편에 섰죠. 그녀가 내뱉는 이유 같지 않은 변명은 오로지 YL을 위한 것이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찬과 세리의 편에 서서 오로지 회사 이미지를 다시 세워야만 했어요.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YL의 간판과 승우의 미래였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고 기존 투자처들이 하나둘씩 손절을 하고 있었기에 기찬은 며칠 전 경제인 포럼 오찬에서 점 찍어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는 오랜 외국 생활로 한국 정서보다 글로벌 기준에 익숙한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도덕적 잣대가 한국보다 덜 엄격할 것이라는 계산이 기찬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바로 패트릭 정이었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란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카드, 그것이 기찬이 생각한 패트릭 정의 존재 이유였어요. 기찬은 뭔가 결심한 듯 비장히 말했어요. 제가 반드시 새로운 투자처를 뚫겠습니다. 패트릭 정만 설득할 수 있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에게 쌀쌀하기만 했던 패트릭의 덫에 걸려든 순간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미란과 세리는 반짝이는 눈으로 기찬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기찬을 믿고 있었고 그가 회사를 구할 거라는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죠. 그때 세리는 며칠 전 미란 그리고 유경과 함께 식사 도중 나눴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친구란 이유로 늘 도윤의 곁을 맴돌며 몰래 짝사랑하고 있던 유경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도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제인의 거취를 미란과 세리에게 말해버렸어요. 마음 한켠에선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도윤의 마음이 제인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었어요. 세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어요. 기찬 씨, 제인이 말이야. 지금 사내 닥터 김도윤 씨 집에서 지내고 있대. 그 집 가족들하고 함께. 기찬은 순간 고개를 돌려 세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뭐라고? 김도윤 집에서 제인이가 동거를 한다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술이 말라갔습니다. 자신 스스로 버린 여자라 생각했는데 질투심이 끓어오르며 기찬을 흔들고 있었죠. 미란 또한 이것을 그냥 놓칠 수 없었어요. 제인이 정신병원에서 구출해준 그 김도윤 씨와 동거를 한다고?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용해야겠어. 뻔뻔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뭔가 통하나 봐요. 결국 무조건 우기기로 방향을 정했어요. 우기는데 장사 없다는 노숙자의 가르침 그대로 그들은 작전에 돌입했죠. 이제 그들의 목표는 하나, 모든 책임을 제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뿐이었죠. 그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주장하고 또 주장했어요. 오히려 제인이 문제였다는 프레임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이 모든 혼란이 제인의 불안정한 정신과 성격 때문이었다는 듯 언론도
그들의 말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미라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제인의 엉터리 정신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조작된 설정의 사진을 보여주며 분류는 황기찬 회장이 아니라 제인이 저지른 일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씌우며 대중을 속이려 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제인만큼 당황하고 놀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도윤의 엄마 윤희와 외삼촌 오성이었죠.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아가씨가 YL그룹의 딸이었다고. 그럼 우리 도희를 뺑소니로 죽게 만든 최자영의 딸이라는 거야? 도윤은 제인을 자신의 등 뒤로 감추듯 서서 어머니와 외삼촌을 바라봤어요. 마치 그녀를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막아주고 싶다는 듯 단단한 눈빛이었죠. 어머니, 외삼촌, 제인 씨 어머니가 도희 사건과 연루된 건 맞아요. 그래서 도희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탁드려요. 두 사람 모두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윤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치고 말았어요. 제인은 그 자리에 앉아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렇게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드러나 버렸죠. 놀란 윤희와 오성은 동시에 도윤을 향해 물었어요. 그럼 너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고개를 떨구던 도윤은 무거운 입술을 떼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건 제인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의 잘못이지. 제인 씨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예요. 이건 모두 황기찬과 강세리가 도희를 불륜녀로 몰아가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진실을 밝히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요. 도윤의 간절한 설득에 잠시 침묵하던 윤희와 오성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도희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그들의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마주할 기회라고 두 사람도 느끼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제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엔 맺힌 눈물이 반짝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제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요. 어쩌면 우리 도희가 큰 선물을 보내준 것 같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우리 함께 진실을 바로 잡아요. 따뜻한 침묵이 흘렀고 도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강미라는 기찬이 오빠 규철을 죽인 원수라는 사실도 모른 채 오로지 YL을 향한 야망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탑승한 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위험 속으로 향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아들 승우가 기찬의 덫에 걸려 결국 철창에 갇히게 되어야만 그제야 깨닫게 될까요? 그때라도 오성이 나타나 두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